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씩씩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요? 네. 전 나이가 많은데 42년생이에요. 42년생이에요. 어머니 그냥 42살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목소리는. 자, 아이고, 어떻게 고맙습니다.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저는요. 직접.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이 무릎이, 왼쪽 무릎이 이렇게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무릎을 주사를 맞았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갑상선이 생기고 난 후에 살이 많이 떴어요. 네. 그리고 나서 무릎이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아이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무릎이 이렇게 앉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요. 앉았다가 일어설 때도 굉장히 힘들고, 네. 또 계단에 이렇게 오를 때도 이렇게 한 발씩 올려야 돼요. 두 발을 같이 이렇게 그러시군요. 올리질 못해요. 네. 네네. 네. 그리고 발목도 조금 걸고 나면 발목도 네. 제가 옛날에 서서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발목도 이렇게 조금 걸으면 부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네. 네. 발목이 붓는 증상은 무릎이 붓는 증상하고 조금 다른 게요. 네. 발목에 부종이 생긴다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구나. 네. 음. 무릎 관절에 물이 차는 거는 초기 증상에 나타날 수 있는데 발목 관절에 물이 차는 증상은 웬만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벌써 발목에 조금만 걸으면 물이 찹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말씀하신다고 하면 정밀 검사상에서는 연골 손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커요. 네네. 그래서 발목 관절은 오늘 이제 발목 관절 환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발목 관절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관절 사이즈가 작고 관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되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고 한 번 망가지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키포인트는 체중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늘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갑상선이 생기고 갑상선 저하증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갑상선이 생기고 너무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네네. 어떤 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신적으로 활동도 좀 줄어들게 되고 액티비티도 떨어지니까 더더군다나 체중이 좀 더 늘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그 체중이 느는 거는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시면은 근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네. 예, 관절을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들이 힘을 잃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계단을 한 발 한 발 같이 동시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근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네. 예, 이걸로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전신적인 근력 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관절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발목을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발목을 치료하면 나을 수 있냐고 전화로 물어보시면 제가 환자분 진찰도 안 한 상태에서 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네. 물론 정밀 진단이나 진찰을 봐야겠지만 네. 발목 관절이 망가진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적절한 치료가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맞는 건지를 정확하게 고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지금까지 검사 받아보신 자료나 정밀 검사해 보신 자료가 있다 그러면 주변에 관절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줄기세포를 맞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줄기세포를 맞으면 네.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줄기세포를 그 정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릎밖에는 없고요. 네. 발목이나 다른 관절에는 줄기세포가 지금 허가가 안 나가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원하신다 그래도 치료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도 어머니 적극적인 치료를 하실 마음과 의향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문 병원을 꼭 찾으셔서 정밀 진단을 아직 받지 못했다 하시면 꼭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어머님도 지병도 갖고 계시니까요.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전화 연결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양한 치료법들 가운데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뭐 수술로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 정도라고 보면 된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그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손상된 연골 부위를, 무릎 관절의 연골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의 연골을 다시 살려주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살리냐의 방법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또 어떤 술기를 택하느냐,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동종 배아 줄기세포, 그러니까 다른 태아의 폐줄에서 그 추출한 줄기세포를 냉동해서 제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네네. 그 방법이 가장 그 연골 재생 능력이 탁월하고요. 또 그것만 아니라도 지방세포에서 유래된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네. 또 늑골 연골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연골을 배양해서 연골세포를 이식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근데 환자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셔야 되는 게, 줄기세포 이식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주사로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줄기세포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랑 줄기세포 이식술이랑은 완전히 다른 치료예요. 그렇군요. 네. 예. 내 몸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골수에서 채취해서 농축해서 관절 주변에 다시 주사하는 방법은 관절염 초기에 시행하는 방법이고, 이 줄기세포 이식술은 관절염 중간 단계 이상에서 손상된 연골을 정확하게 찾아서 네네네. 그 부위를 원래대로 재생시켜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줄기세포라는 그 일종의 치료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주사로 하느냐 아니면 이식술로 하느냐, 시술로 하느냐의 차이는 역시 주사는 조금 초기 앞 단계, 네. 예, 시술은 조금 뒷 단계, 맞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과 비교한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역시 내 관절을 살리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특징들이 있다면 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원래 자기 자신의 관절을 보존한다. 이 얘기는 인공관절과 그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인공관절 치환술은 손상된 연골을 절삭, 깎아내고 거기에 금속 재질의 인공관절을 붙여서, 그리고 가운데 인공연골을 삽입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의 관절로 바꾸는 방법인데,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자기 관절을 살리는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유지하면서 손상된 연골만 재생시키는 방법이고요. 또 특징이 나이와 손상 정도에 상관없이 시술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게 특징이고, 한 번 시술해서 줄기세포를 이식해주면 그 줄기세포가 내 몸에서 살아나면서 연골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요. 최소절개나 관절경을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30분 정도의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야. 그리고 고령이나 또는 만성질환이 있어서 나는 수술적인 치료가 힘들다, 이렇게 하신 분들의 그 큰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장점이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실제 줄기세포 이식술 받을 수 있는 치료 대상 어떤 분들일까요? 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스포츠 손상이나 외상성 연골 손상으로 인한 그 관절 연골 손상 환자들, 또 다른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다른 치료 방법, 지금까지 받았던 치료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나는 거부감이 있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줄기세포 이식술에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령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셔서 큰 수술을 피할 수 있는, 큰 수술을 피해야 되는 이런 환자분들은 줄기세포 이식술에 적응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66세 어머님이시고요. 역시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네요. 네네. 그 그림에서 보시면 관절경을 통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셨는데, 시술 전에 보시면 군데군데 연골이 남아 있으면서 주황색으로 그 연골 하골, 그 연골을 받쳐주고 있는 뼈가 이미 드러나 있는 이런 소견이었는데, 네. 시술을 하시고 12개월 지나서 보면 주변의 연골 조직과 정상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상 연골로
그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매끈하게 예, 연골이 재생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60세, 조금 더 나이가 젊으신 분이신데요. 역시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 받으셨죠? 네. 마찬가지로 관절경 소견을 보시면 시술 전에는 거의 연골이 남아있지 않은 소견이었는데요. 비교적 나이가 젊은 나이이신데도 젊은 나이시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그 연세가 드신 분보다는 좀 탁월하다고 생각돼서 줄기세포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아서 주변에 그 뼈가 드러난 조직들은 이미 다 정상 연골로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확인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5시 7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72세예요. 이제 70대 초반이신 우리 어머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디가 어떻게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무릎이 구체적으로. 네. 한 네. 3, 4년 전부터 무릎이 좀 아팠어요. 3, 4년 네. 전부터.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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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무릎이 안녕하세요. 무릎이 3, 4년 정도 아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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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년 정도. 그동안 치료는 아팠는데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근데 저기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네. 연골 주사를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3개월짜리도 한번 맞고 이제 지금은 6개월짜리를 맞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무릎으로 인해서 그런지 종아리, 발바닥 이런 데가 무척 아파요. 네. 종아리 발바닥까지. 예.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리고 네. 시리고 애리고 막 그래. 그래서 저녁으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렇게 종아리가 아프시고 발바닥이 아프신 증상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거는 한 달 정도 됐나 이래요. 네. 그래요. 그럼 혹시 한 달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도 무릎 증상은 똑같이 아프신가요? 무릎 증상은 이게 발바닥하고 종아리하고 많이 아프다 보니까 네. 이 무릎 증상 아픈 거를 많이 못 느끼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요. 그럼 혹시 심하게 아프신 거네요. 네, 종아리하고 발바닥이 아프신 게 예. 다리가 막 저릿저릿하고 남이살 만지는 것 같고 따끔따끔하고 그런가요? 예, 바늘로 꼭꼭 찌르는 것 같고 애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 저리고 종아리가 붓는 증상은 없으신가요? 좀 부었어요. 부어 있어요. 예.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가능성이 높은 거는 허리에서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괜찮다가 조금 한 30분 정도 아니면 네. 10분 정도 걷다가 보면 다리가 터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쉬었다 가야 되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 네. 네, 선생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네, 저기 이렇게 걸을 때는 이렇게 종아리가 막 네. 땡기고 뭐 아프고 그런 걸 좀 덜해요. 근데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은 저녁에 네, 저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네. 아주 막 잠을 못 자겠어요. 막 기도 나고 밤에 기도 나고. 극심해진다고 네. 하시네요. 네. 그러면 종아리 이제 가능성이 좀, 예. 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뭐냐면 신부정맥 혈전증이라고 종아리 근육 안에 들어가 있는 혈관들에 네.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네, 그런 경우에는 종아리 네. 앞부분에 정강이뼈를 손가락으로 쭉 눌러보시면 네. 엄지손가락을 눌렀다가 떼보면 손자국이 남는지 안 남는지 이거를 앞쪽으로요? 네, 앞쪽으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런 자가 진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네, 척추관절전문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그 하지정맥류나 아니면은 그 신부정맥 혈전증 이런 경우에는 도플러 검사라고 혈관에서 혈관이 잘 흐르고 있는지 혈액이 잘 흐르고 있는지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이 신부정맥 혈전증이나 이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근육이 잘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좀 네. 빈번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네. 생각에는 환자분이
허리 증상이나 또는 이런 종아리 혈전증이나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이런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비교적 증상이 오래되신 게 아니니까 적절하게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미루지 마시고 꼭 진료 네, 네. 받으세요.